최근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만한 명분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를 통해서는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반갑습니다. 수익맨 주민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누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주 초반 조정을 보였지만 그래도 주 후반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는 또 30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보유 종목들은 이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뭔가 개별 악재로 인해서 조정 나온 게 아니라고 하면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하락장에 맞는 매매는 이제 결국에는 단기나 당일 관점에 좀 이제 매매가 되는 만큼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일봉상 이제 단기나 당일 관점에 그 종목 선정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영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영상들을 이제 뭐 하나하나 좀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익맨 유튜브 채널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래에 주민남 주식에 미치는 방법, 여기다 영상을 꾸준히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매 강의들 뿐만 아니라 검색기 강의들 뿐만 아니라 뭐 시장 전략에 대해서든지 제가 또 이제 강조해드리고 싶은 그런 섹터나 테마에 대해서들도 꾸준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 만큼 아직 또 구독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또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늘 영상도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또 남겨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 영상 제작에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본 영상을 시작을 하면은, 먼저 시장을 안 보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도 많이들 이제 불안해 하시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지속적인 이제 계단식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반등을 하더라도 이 하락폭이 이 반등폭보다 더 깊다 보니까 지속적인 좀 이제 하락이 계단식으로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 같은 건 더 깊은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뭐 3000포인트를 이탈을 하면서 2900포인트까지 이제 내려오는, 그래서 여기도 막 이탈하면 2800포인트냐 뭐 2400포인트냐 막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와주게 되면서 굉장히 시장에 큰 우려감들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증시 대비했을 때 우리 국내 증시가 유독 많이 빠진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이렇게 시장에 존재하는 그런 악재들이 결국엔 다 선반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이 악재도 저 악재도 이제 좀 반영을 받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제 반등할 때는 또 이제 악재가 소멸이 됐다라고 하면서 반등이 나타나죠. 물론 지금 현재에서 이렇게 단기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3100을 넘어서 3200포인트, 33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다, 돌파할 것이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에서는 이제 좀 큰 추세적으로는 이제 하락이 나타날 텐데, 그래도 이 단기적인 급락이 나타났었던 만큼 당연히 반등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결국에는 이 반등이 나오는 데에 반등 폭이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강하게 반등을 해서 얼마만큼을 회복을 해주는지,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3100포인트 정도까지는 회복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전에 강하게 지지를 받았었던 이제 포인트가 3100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국에 강한 지지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강한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강하게 이탈을 하면서 한 번에 좀 투매와 반대매매가 출회가 됐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타날 때 3000포인트 정도까지는 반등을 해줘야 현재의 시장에서는 투심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는 뭐 3020포인트, 50포인트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3100포인트까지 반등하는 것을 좀 기대하시면서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세적으로 시장이 좀 이제 빠진다 하더라도 이게 뭐 2018, 19년도를 제가 항상 예를 들어드리는데, 결국에는 이제 빠질 때도 마냥 빠지지는 않습니다.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저도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강하게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위에다가 캔들을 붙여놓기도 하고요. 또다시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아래 구간대에서도 다시 캔들을 뭐 붙여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락이 나타나고 다시 횡보가 나오고 뭐 또다시 이렇게 뭐 반등하는 그런 타이밍들도 있고 다시 하락하는 타이밍들도 있고,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이다 하더라도 매일 빠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게 하락이 나오는 것도 결국엔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하락이 나오는 거고, 앞전에서 이미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와 있었던 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도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싶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빚내서 투자를 했냐, 그러니까 비투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냐 아니면 강제적으로 매도가 나가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현금 가지고만 좀 투자를 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이제 말이 길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이제 좀 수급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어제와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좀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어제 옵션 만기일, 오늘도 옵션 만기 영향을 좀 받았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이미 앞전에서 어느 정도 선반영을 받았고 증시가 출렁거렸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매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지난주 지난주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미 어느 정도의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 다들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반등이 세게 나왔고 오늘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줬는데, 결국엔 중요한 건 다음 주부터입니다. 외국인들이 다음 주부터 파생시장에서 이제 새롭게 포지션을 이제 구축하는 구간이니까 다음 주부터의 포지션이 어떻게 외국인들이 잡아가는지, 그게 중요한 만큼 다음 주 천천히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종목 선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먼저 간단하게 지난번에 말씀을 해드렸었죠. 상승장일 때와 하락장일 때와 그 다음에 횡보장일 때 이제 매번 그 매매법들이 좀 다 다르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드렸는데, 당연히 상승장일 때는 시장에서는 이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냐 또는 고평가를 받고 있냐 아니면 적정평가를 받고 있냐에 따라서, 뭐 저평가를 받고 있으면은 다른 종목들보다 더 강하게 갈 수가 있겠고, 또는 뭐 실적이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시세를 내주는 모습들도 나오죠. 그리고 고평가받은 종목들 같은 경우 상승장이기 때문에 빠지지는 않지만 이게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는 좀 못 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적정평가를 받고 있는 것들은 그냥 고만고만치 가는 겁니다. 그 상승장일 때 작년의 시장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대세 상승장일 때에는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판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리포트 관련해 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리포트를 이제 써주는데, 이 리포트로 개인들의 수급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그런 수급도 굉장히 잘 붙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리포트 매매가 또 잘 먹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승장일 때는 이제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매매들이 잘 먹힌다. 그래서 상승장일 때는 오히려 단타를 치면 안 되죠. 오히려 끌고 가야 됩니다. 오늘도 홀딩하고 내일도 홀딩하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끌고 가는 전략으로 해가지고 하루 3% 만족, 뭐 하루 5% 만족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추가적인 좀 30%, 50%, 100% 이런 식으로 좀 수익률을 좀 키워가는 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상승장일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횡보장일 때는 좀 이제 개별 이슈, 이때부터는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는 겁니다. 횡보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증시 자체가 어느 정도 고점이 만들어지고 저점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횡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적정 구간대와 이 적정 하락 구간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저점과 고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뭐 상승을 할 때는 A라는 테마가 부각이 됐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여기다가 주춤하고, 이제 조정이 나타날 때는 이제 뭐 다 같이 좀 조정이 나왔다가 이 아래에서 이제 주춤을 할 때 좀 횡보가 나올 때 뭔가 또 다른 이제 테마주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이때 또다시 시장이 반등할 때는 A라는 테마가 좀 가기보다는 오히려 B라는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지고, 또다시 이렇게 상승할 때는 또 C라는 테마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조정 나왔다 다시 이제 반등을 할 때는 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또 A라는 테마가 다시 순환매에 맞춰가지고 또다시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테마별 이제 순환매가 나와주게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별주들의 개별 이슈가 존재하는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고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실적이 좋다 안 좋다, 뭐 재무제표가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기업의 성장성이 좋다 안 좋다, 그런 것들은 이번 올해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에서도 이제 최근 한 7월 8월 막 이때 6월 이때 있죠. 특별하게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옆으로 좀 이제 횡보를 했었던, 네, 이렇게 5, 6, 7 뭐 이럴 때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개별주들의 장세가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횡보장에서는 개별주들이 열심히 날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장, 지금은 이제 장세가 상승장도 아니고 횡보장도 아니고 지금은 하락장입니다. 장세가 하락을 할 때는 이게 더 그래요. 실적 있는 종목들 물론 홀딩할 수는 있습니다. 홀딩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빠지는 거를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질 때 종목들이 다 같이 빠집니다. 근데 여기서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종목들이 상승 나오는 거는 극히 일부이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돼요. 개별 이슈가 존재하면 수급이 쏠리는 것들. 그래서 하락장일 때에는 실적주들 홀딩하는 거는 괜찮지만 빠지는 걸 알고 감안해서 이제 홀딩을 하는 거는 괜찮죠. 근데 장이 빠질 때는 이제 좀 실적주들이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 되고, 결국엔 실적주가 아니라 테마성이 강한 이제 종목들이나 아니면 오히려 재무 이제 제표가 좋지 않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개별 이슈가 이제 좀 존재하는 종목들이 더 잘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도 나오고, 그리고 뭔가
특별하게 시장에 갈 만한 뭐 그런 종목도 없고 뭔가 수급이 쏠릴 만한 그런 테마도 없고 굉장히 조용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뭐 우선주들이나 아니면 품절주들이나 아니면은 인맥주들이나 이러한 뭐 정치적인 색을 띠는 그런 종목들도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참 나와줍니다. 근데 품절주들이나 우선주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매매를 했다가 뭐 스펙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를 했다가 물린다라고 하면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웬만하면 안 건드는 게 낫고 차라리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인데 일정이 존재하는 것들은 또는 그 기대감이 뭔가 11월 뭐 20일까지 뭐 12월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에 맞춰가지고 내가 지금 조금 물렸다 하더라도 이 순환매에 맞춰서 또 상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성이 좀 강한 종목들을 이제 하락장일 때는 봐야겠죠. 물론 현금도 항상 챙겨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항상 있으니까 그 보유 종목들을 추가 매수를 할 만한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현금에 대한 비중도 만들어 놓으시고 장이 빠질 때는 돈을 내가 만약에 100%의 돈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이걸 반으로 줄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종목들도 홀딩하고 있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내가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거에서는 반으로 줄이고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단단한 단기를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은데 결국엔 장이 빠질 때는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과 그 다음에 추세가 살아있는 것들에서 이제 변동성이 나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에서 종목을 단타 종목이든 단기 종목이든 선정할 필요가 있어요.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주목을 받았다라는 거는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만한 명분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추세를 통해서는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오늘 대우부품 같은 경우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추세가 살아있다가 아니죠. 지금 추세적으로는 하락이 나타나다가 바닥 구간대에서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를 한 번에 이렇게 빵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거는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뭐 이럴 때나 이런 게 이제 추세가 살아있는 게 되겠죠. 저점을 높여가면서 거래량이 빠방 발생하고 나서 거래량이 좀 일부 감소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추세를 유지해주는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높여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는 이런 종목들이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뭐 디스플레이템 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추세가 살아있는 겁니다. 추세가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것들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갔었던 위지윅 스튜디오나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결국엔 차트를 넓게 펼쳐보든 또는 단기적으로 보든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그죠?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을 높여가는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이고 큰 추세를 봤을 때에도 저점과 고점이 지속적으로 높여간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결국에는 이 강한 이런 매물대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이제 강한 저항대를 이제 돌파를 하는 구간대 또는 여기에 이제 고점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여기 고점을 돌파를 하거나 또는 그 물량을 받을 때는 당연히 거래량들이 발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딱 걸리는 구간대에서 거래량들이 발생을 하면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발생을 한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고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현재 장은 빠지고 있음에도 종목이 상승하는 추세가 살아있는 결국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타 종목들을 선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좀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요. 오늘 뭐 TSI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이죠. TSI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최근에 뭐 CIS와 함께 모멘텀이 뭐가 됐든 간에 거래량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추세를 살려놓는 그리고 지금 오늘같이 이제 추가적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데 뭔가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현재 결국에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갔었던 이제 가격대 거의 저점 구간대를 선을 그어본다라고 하면은 전고점 자리에서 이제 강하게 물량을 소화를 하고 나서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이제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다들 이제 좀 눈치를 어느 정도 좀 채셨겠지만 이렇게 신고가 간 종목들에서 돌파 자리들이 이제 나타나는 종목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죠. 그래서 52주 신고가라는 이제 검색기 같은 경우도 제가 종목 선정하는데 조금 유용하게 이제 좀 사용을 하셔라라고 하시면서 이전에 이제 검색기를 말씀을 해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수익맨 유튜브 채널에다가 여기다가 검색기가 아니라 신고가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뭐 당일 단타 신고가 매매 패턴 이 검색기 대공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검색기를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이 수식 같은 경우는 다 여기서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 기준이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키움증권 계좌 하나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검색기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이 가장 잘 되어 있어요. 쉽고 수식도 세부적으로 또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내 입맛에 맞게끔
있게끔 좀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으니까 키움증권 이제 검색기를 좀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검색기 수식이랑 그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목을 이제 선정을 하실 때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게 추세와 개별 이슈가 존재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제 검색기 같은 경우는 이거입니다. 52주 신고가 검색기, 이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 검색기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선 여기서도 잠깐 살짝만 보여드리면은 수식은 요렇게 돼요. 대상 변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을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리을자, 관리 종목 투자 경고 위험 우선주 이렇게 쭉쭉쭉 리을자로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이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상 변경 하셨으면은 이렇게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만 이렇게 좀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게 뭐 여기다 검색을 하는 게 있어요. 조건식에다 신고가를 검색하시면 되고, 뭐 이거 52주 이거 최고가 대비 뭐 이런 것들 검색을 하시면은 다 뜨니까 이런 거 검색하셔가지고 설정을 하시고, 오늘자가 이제 10월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검색된 종목이 한 15개의 종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을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어떤 종목들을 선정을 해야 되냐, 우선은 거래량을 우선 보세요. 지금 거래량이 몇만 주 발생을 합니다. 몇십만 주, 몇만 주. 우리가 보통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옆에도 딱 나오죠. 못해도 기본 몇백만 주입니다. 1500만 주, 1300만 주, 3000만 주, 1억 주 거래량들도 이제 막 터지고 하는데, 보통 이제 거래량들을 우리가 볼 때도 못해도 몇백만 주에서 이제 몇천만 주 정도의 이제 거래량들을 보죠. 물론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이제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거래량만 말씀을 해드리는데 결국에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되는 매수와 매도의 그 수량을 이제 측정해 놓는 게 이제 거래량인 거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래량을 현재 그때 당시 발생했었던 그 주가와 곱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거래대금이 되는 건데,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그런 거는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루에 얼마만큼의 돈이 거래가 됐는지 그 거래대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막 종목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것들도 보면은 몇백억에서 한 500억, 600억 정도 대에서 이제 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 이제 몇천억씩도 터지는 그런 종목들도 참 많이 있죠. 근데 지금 뭐 DTR 오토모티브 같은 이제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30억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거래량도 5만 주, 뭐 10만 주, 이거는 아예 거의 거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재미없이 그냥 삐질삐질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줍니다. 너무 거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막 캔들이 확실하게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점점점이 만들어지는 구간대도 있어요. 이거는 아예 거래도 없고 그냥 현재 가격대를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미없는 종목들도 많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패스하시는 겁니다. DTR 오토모티브 패스하셔야 되고요. GSE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신고가를 이미 계속 쓰고 있는 종목인 거죠. 이런 종목들은 어디서 봐야 되냐? 차라리 이런 구간대에서 보시는 거예요. 전고점을 이렇게 강한 이제 매물대, 캔들이 밀집되어 있는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나서 차라리 이렇게 지지받는 날, 이런 캔들에서 보시는 겁니다. 상승했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상승한 날에는 거의 보지 않으시고, 상승했다 이제 눌린 구간 나타나고 재차 상승했을 때, 우선은 뭐 GSE 같은 경우 이렇게 갭이 좀 높게 떴으니까, 근데 갭이 높게 뜨고 나서 결국엔 지지받았었던 자리가 전고점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구간대에서 들어가시는 거, 짧게 단타치고 나오는 겁니다.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아래 구간대, 이렇게 전 고점의 지지 저항대로 이제 결국엔 거기가 지지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대에서 이제 지지를 잡고 짧게 이제 진행을 하시는, 단타를 진행을 할 수 있는 종목은 여기가 되겠죠. 오히려 지금 자리가 아니라 지금은 너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고점 지지받을 때가 딱히 없어요. 2007년, 2006년 여기에 매물대는 매물대가 아니죠. 뭐 15년 동안 홀딩하고 있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정말 적어요. 뭐 10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딱히 지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냥 뭐 역사적 신고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는 아래 구간대에 뭔가 잡을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당연히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상승 각도가 지금 딱 보셨을 때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게 딱 보이시죠? 그냥 거의 직선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게 좀 보이실 텐데, 이거를 차트를 좁혀 보시게 되면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는 그런 곡선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냅다 꽂은 거, 냅다 위로 그냥 쏘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곡선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눌림목 자리를 이제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지받는 걸 확인하는 그런 눌림목 자리를 본다 하더라도 뭔가 추가적으로 상승과 하락과 상승과 하락과 상승과 하락과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성이 나와주면서 하락을 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했다가 상승할 땐 다시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이런 곡선을 만들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CIS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이 나타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거래량은 당연히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발생하고 다시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이런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셨을 때에 항상 이제 전 고점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 지지 구간대가 위치해 있어야 돼요. 전 역사적 신고가에 이제 지지를 받는 곳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지붕이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에서 이제 이런 고점 자리들 이런 데를 지지를 받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돼야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관심 종목으로 추려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단타 종목이든 단기 종목이든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붙어야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짧게 먹고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거래량도 안 붙는 상황에서 매매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매일같이 이렇게 종목들을 보고 검색기도 물론 참고하고 거래대금 순위의 종목들도 참고하고 진행을 하면서 이제 관심 종목들을 항상 이제 추려 놓는데, 그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다 해가지고 모든 종목을 다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와 내가 원하는 매수 타점이 나오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없으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쉴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매번 거래량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럴 때는 거래량이 발생을 하는 날인데 이럴 때는 거래량이 쉬는 날이잖아요. 거래량이 없는 날에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발생하는 날에 일봉상과 그 다음에 주봉 월봉상의 이런 매물대와 추세와 그리고 일봉상에서의 타점을 잡으면서 분봉을 보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지를 확인하고 매물대를 좀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좀 종목들 검색기를 좀 통해서 이제 봤었는데, 지금 52주 이제 신고가 부근대에서 이제 위치해 있는 것들에서는 뭐 JST 이런 종목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텍 같은 이런 종목을 우리가 좀 추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정고점 딱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또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언제 이 분위기가 보통 꺼지냐라고 하시면은 시장이 반등하는 추세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하는 구간대가 있잖아요. 시장이 반등하는 구간대에서 살아있는 종목들, 추세 살아있고 테마 이슈가 존재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계속 이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구간대 있죠. 이럴 때는 오히려 이때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그 다음에 반등할 때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종목들 또는 이렇게 하락이 나타날 때 좀 강했었던 또는 추세를 잡아줬었던 그런 종목들에서 다시금 추가적인 이제 거래량들이 붙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도 이제 추세가 반등하는 구간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 이 반등하는 구간대 위치에 있을 때 현재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은 반등하는 구간대에 현재 시장이 위치해 있는데, 디스플레이텍도 지금 정고점을 딱 돌파하기 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 거고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런 종목들을 단타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정도 보는 거를 단기 매매라고 하고, 단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일 단타를 진행을 하는, 말 그대로 당일 매수 매도로 좀 마무리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짧은 매매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종목들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대에서는 이렇게 추세가 좀 살아있는 상황, 그 반등하는 구간대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디스플레이텍 따라서 이제 상승하는 게 아모센스라는 종목이죠. 근데 아모센스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는 살아있네요. 그래서 아모센스 이제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전에 이제 말씀을 한번 해드렸었죠. 리비안 관련주 쪽에서는 뭐 마냥 이제 뭐 부품 관련주들이나 아니면은 리비안과 이제 협업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런 종목들이나 아니면 2차전지 좀 소재 쪽들이나 그런 종목들만 마냥 상승할 수는 없고, 결국에 그 안에서도 테마 안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센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충전소 관련된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 디스플레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전소 쪽에서 지금 얘가 대장으로 가고 있고 아모센스가 부대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잘 보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잘 추리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들 통해서는 더 자세히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냥 좀 전체적인 검색기 이제 설정하는 거나 아니면 종목 선정하는 거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다음 영상들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들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질문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한 번씩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수익!